자, 이번에 미국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. 도움 말씀에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오늘 미국 증시 한 줄 평을 남겨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주춤한 증시 그리고 치솟는 원자재 이렇게 보도록 하겠는데요. 네. 지금 증시는 사실 좀 약간 주춤합니다 요즘. 그래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소폭 올랐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0.7% 하락하면서 네. 약간의 조정은 있어요.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산업들 위주인데 그렇죠. 네, 지금 뭐 나스닥과 약간 엇갈리는 흐름이 있습니다. 뭐 최근에 들어서 나스닥이 또 주춤하면 다우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또 네. S&P도 마찬가지고요. 자,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 증시가 약간의 주춤한 조정세가 있는 시점이다. 이렇게 좀 보고 특히 최근에 이제 기술주들이 그렇게 뚜렷하게 강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밈주식들이 어느 정도 급등세가 나오면서 증시가 좀 어느 정도 지탱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이 만약에 우량주 그리고 기술주 위주로 하셨다면은 최근에 그렇게 큰 수익은 보지 못하셨을 것 같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반면에 이제 뭐 은이라던가 석유 가격 그렇죠. 이런 WTI 이쪽은 또 막 올라갑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값이 좀 뛰고 있는 시점이고요. 이런 점들은 계속해서 파월 의장이 좀 걱정을 했었던 거죠. 그래서 인플레이션 자꾸 나타나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뭐 관세에 대한 그런 것도 있어요. 관세가 자꾸 매기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상호 관세다 보니까 미국도 비싸게 사와야 되고 뭐 다른 나라 미국에 상대되는 국가도 비싸게 사와야 됩니다. 서로 비싸게 사오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이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, 결국은. 근데 이제 미국이 또 만능이 아니라서 리튬이나 또 요소수, 히토류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, 나라에. 네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해올 때 좀 상당히 또 골치가 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석유 가격이라든가 은값이 계속 치솟고 있고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약간은 혼란기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증시가 이렇게 쉬어갈 때는 뭐 원자재 쪽으로도 시선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. 포트폴리오는 항상 다각화하실 필요가 있겠고요. 자, 오늘은 밤사이 인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. 뭐 상승 전환됐다가 하락 전환됐다가 지금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인데 인텔의 실적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인텔은 뭐 예상보다는 좀 안 좋게 나왔다.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보고요. 지금 2분기 소프트웨어 매출이 기대보다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서 지금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좀 안 좋게 보이는데 지금 인공지능 특화 기술 이런 것들이 좀 추가된 메인프레임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인프라 부문 같은 경우는 예상을 웃돌게 나왔어요. 그래서 약간 엇갈리게 나오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인프라는 안 좋고 소프트웨어는 인프라는 좋고 소프트웨어는 안 좋게 나왔다. 네.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여러 가지 뭐 트랜잭션 처리용 메인프레임 기반 소프트웨어 이런 매출이 정체됐다라는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힘든데 다만 이제 3분기 가이던스 예상은 이제 좀 상회를 하면서 네. 좀 괜찮게 보여지는 이런 점들도 있죠.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뭐 약간 엇갈리는 것 같아요.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. 그래서 이제 가이던스와 또 실적 이런 부분들이 가이던스는 또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또 보고 인프라 같은 경우도 뭐 나쁘진 않았다 이렇게 좀 봅니다. 그래서 근데 인텔은 예전에는 진짜 잘 나갔죠. 그렇죠. 네.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보고 최근에 이제 보면은 뭐 반도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좀 그런 점들이 있어가지고 뭐 주춤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 가지 점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점 볼 수 있겠고 지금 제가 근데 IBM하고 약간 좀 섞여서 말씀드릴 바가 있는 것 같은데요. 근데 이제 IBM도 나왔기 때문에 IBM 같은 경우도 예상치보다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여러 가지들이 좀 섞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저는 전반적으로 보면은 기업 실적들이 오늘 같은 경우 나온 거는 좀 안 좋게 나온 것들이 좀 많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요. 그래서 인텔은 뭐 3분기 가이던스 예상보다 상회를 했지만 IBM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트웨어가 기대보다 밑돌면서 좀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좀 보고 전반적으로 약간
섞여 있는. 근데 네. 오늘은 좀 안 좋은 게 많이 나왔다. 이런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자,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인텔과 관련해서는 지금 EPS와 매출 자체가 지금 뭐 예상치를 웃돈 부분도 있고 예상치를 밑돈 부분도 있고 또 가이던스와 관련해서는 매출 자체는 예상치를 웃돌았는데 EPS가 예상치를 밑돈 상황입니다. 때문에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주가가 높은 변동성 나타내고 있고요. 현재는 강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? 그렇죠. 인텔은 원래 이제 반도체 쪽으로 예전에 파운드리라던가 예. 이런 정도를 많이 잘 했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 있는데 인텔이 파운드리 쪽에서 약간 발을 뺐었죠. 그래가지고 지금 TSMC가 인수를 하냐 마나 이런 말들이 나오긴 했는데요.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뭐 국내 반도체에도 인텔이 뭐 긍정적으로 반도체 산업 전체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가이던스 예상 상회는 좀 긍정적이다.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. 다만 이제 경쟁자로 인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국내 반도체는 좀 안 좋을 수 있겠죠. 자, 근데 전반적으로 저는 뭐 인텔이 최근에는 이제 파운드리 업계에서 약간 발 빼는 분위기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인텔이 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국내 반도체도 대부분 좋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인텔의 경우에는 뭐 올해 들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전 뭐 고점에 비해서 많이 아쉬운 상태죠. 네. 우리 장기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하루빨리 기지개를 좀 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아쉬운 얘기를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테슬라입니다. 테슬라 어제 사실 애프터 마켓에서도 이제 흘러내렸었고 프리마켓에서도 빠졌고 정규장에서는 더 빠져서 이제 장중하대 9%까지 급락을 했었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보고 계시죠? 테슬라 CEO가 이제 내년까지 좀 힘들 수도 예. 있다라고 언급을 해가지고 머스크가 이제 이런 점들 때문에 좀 많이 빠졌죠. 그래서 약간 CEO가 자신 없는 모습 이런 것들은 예. 지금 안 좋은 시점이고 지금 머스크답지 않았다. 네네. 이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. 굉장히 또 공격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자 그래서 뭐 테슬라가 보조금 없이 내년에는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이 나오고 있어요. 자 그런데 그래도 안심되는 거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한테 손짓을 했는데 네. 보조금 크게 뭐 박탈을 안 할 것이다. 음. 미국 기업들에 번창하길 바란다. 이런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머스크가 약간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트럼프가 또 약간 당근을 준 게 아닌가.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이 사람이 잘 주기 때문에 지금 관세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. 관세 계속 막 때리고 하다가 일본에서는 15%로 낮추고 네.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15%로 좀 낮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머스크가 그동안 고생한 것도 있고 도지하면서 행정부 그래서 지금 뭐 크게 낮추지는 않는다. 보조금을 박탈은 안 한다.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저는 막 크게 걱정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. 이게 장중한 때 $300도 깨질 뻔했었거든요. 네네. 차트 흐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시점에서 담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?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. 저는 예. 뭐 지금 사실 테슬라가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작년 말 이럴 때 있잖아요. 예. 이럴 때 잡는 것보다는 저는 지금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다. 지금 꺾이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적으로 더 낫고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걸 예상을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기업을 어느 정도 믿고 들어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. 그래서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가 전기차 이쪽을 어떻게 보면 상징이잖아요. 네. 미국에서 테슬라를 전기차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따라서 어쨌든 뭐 중국한테 모든 전기차를 다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. 미국에서. 네. 결국은 전기차에 대한 2차 전지에 대한 육성이 있을 것이고 그 대표가 테슬라기 때문에 지금 $300가 깨지면은 저는 오히려 이럴 때 매수를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. 네.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. 예전에 막 이렇게 파산을 했던 미국의 그런 전기차, 네. 뭐 막 이런 기업들 몇 개 있잖아요. 음. 뭐 니콜라라던가 그런 기업하고는 또 다릅니다. 그래서 테슬라는 그래도 실체가 있는 기업이고 또 실적 부문 그리고 그런 인지도 브랜드 가치 여러 가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예전에 아마존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이 안 좋을 때 성장성이 안 좋을 때 그때 힘들 때는 막 90% 가량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. 자,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? 아마존 90% 떨어졌다가 다시 치고 올라갔잖아요.
자,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테슬라 역시 저는 300달러 선 내려가면은 결국은 나중에 2차 전지 전기차의 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 점 때는 또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이제 하반기부터 저가형 이제 차량을 또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 여기에 로보택시 지역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죠. 뭐 긍정적인 뉴스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 실장님께서는 이제 저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고요. 자, 그리고 관세와 관련된 얘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무부 쪽에서 밤사이에 밝힌 내용인데 한국과 유럽연합이 무역 협상을 굉장히 원하고 있다.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단 협상단과는 오늘 협상에 나설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? 그쵸. 우리나라가 사실은 뭐 관건인데 어제 이제 말이 나왔었던 것이 예. 이제 우리나라 부총리가 이제 출발을 하려고 공항에 음.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를 했죠. 예, 저기 그렇죠. 미국의 베센트 음. 재무장관이 갑자기 안 만나겠다 예. 이러면서 이메일을 보내왔다고 합니다. 음. 그래서 이메일로 취소 통보를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또 좀 뭔가 기분이 안 좋습니다.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좀 무시를 받는 굴욕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그래도 다행인 거는 오늘 또 합니다. 바로 이런 협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무역 관련해서 협상을 미국 상무부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2+2 이 협상은 취소가 됐지만 미국 상무부에서 하는 이런 무역 협상은 기존대로 한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다 보고 최근에 그래도 뭐 유럽 연합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이 낮추는 분위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.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. 근데 어제 그런 얘기는 나오더라고요. 그냥 베센트 재무장관이 그냥 귀찮아서 피한 건 아니고, 또 뭐 너무 우리 한국이 싫어서 피한 건 아니고, 또 유럽 연합과에 지금 15% 낮추는 이런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미국 상무부와 또 협상을 하게 되면은 좀 더 잘 이어지지 않을까. 저는 이렇게 보고, 국내에서도 좀 협상을 이번 주 8월 1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. 네. 일주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조속히 좀 잘 되기를 좀 기원을 해보겠습니다. 네.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왔으면 좋겠네요. 자, 이번엔 특징주 위주로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.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가이던스를 낮추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우선 대표적으로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이 있는데 주가에도 지금 부정적으로 반영된 상태거든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그쵸. 아메리칸 에어라인스가 지금 상당히 좀 주가적으로 많이 떨어졌고, 뭐 지금 한 9%가량 약간 안 좋게 나왔는데요. 지금 가이던스가 원래 예상치가 97센트 손실이 나왔었는데, 지금 회사 측의 예상치가 10센트 이상 손실이 나올 것이라고 하면서 가이던스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. 자, 그래서 3분기 쪽에 EPS 관련해서 안 좋게 나왔고, 다만 2분기는 EPS와 매출이 모두 호주세로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이라고 봐요. 그래서 지금 가이던스가 안 좋다는 부분은 미국 내에서 여행에 대한 이런 수요 부진이 있다라는 점이고요. 판매 좌석 이런 것들 지금 미판매 좌석, 판매를 하지 못한 좌석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들이 좀 문제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 항공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 관련해서 좀 안 좋게 손실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지금 좀 그 부정적인 시점으로 좀 관점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기업들의 가이던스는 계속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리고 오늘장 관심주로 한의회를 들고 오셨는데 어떤 모멘텀 찾아볼 수 있을까요? 그쵸. 이것도 결국은 실적인데요. 네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EPS가 2분기 EPS가 매출 예상치보다 호조세로 나왔다라는 점들이고요. 예. 지금 건물 자동화 관련해서 전년 동기 대비 8% 증가를 했어요. 자, 그리고 항공 우주 에너지 쪽으로 전년 동기 대비 6% 상승을 했다.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, 연간 가이던스 같은 경우도 상향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의웰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다.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. 지금 추세를 보시면은 차트의 흐름도 지금 빠지긴 했지만 오늘 전반적으로 추세는 오늘 제외하고 어제까지 양호하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. 그래서 저는 뭐 실적, 매출 그리고 EPS 다들 예상보다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네. 이 허니웰 자체가 좀 앞으로 긍정적으로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. 오늘 특히 뭐 기술주들이
좀 안 좋게 나온 게 많거든요. IBM도 그렇고 아메리칸 항공도 그렇고 이 치플레 멕시칸 그릴도 그렇고 대부분 다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저는 그 중에서도 허니웰은 좀 괜찮게 네. 보여서 지금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제로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도 소폭 상승 중이죠. 허니웰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잘 들어봤습니다.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송범선 썬투자 실장과 함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